안녕하세요. 책 읽어 드립니다. HJ입니다. 오늘은 돈의 역사 그 마지막 7부 7장과 7장에서 얻은 교훈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장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나타난 이유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재무 상태가 건전해지고 경제 전체의 이자율이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면이 크다는 이야기에 반감을 가지는 독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 우리나라 내수 경기는 제대로 된 호황을 누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왜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들의 이익이 개선되었음에도 내수 경기는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바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 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 흐름을 보여주는 도표 7-7을 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단 한 번도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0년 이후에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거의 4에서 8%의 흑자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이렇듯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할 때 내수 경기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내 총생산 GDP의 구성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저축보다 투자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외환위기 이후 가계와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이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가져서이다. 한보, 기아, 한양 등 위세를 떨치던 대기업마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되는 것을 본 트라우마 때문에 소비와 투자를 줄인 결과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나의 소비는 다른 사람의 매출이라는 점이다. 결국 만성적인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내수 비중이 높은 기업의 영업 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최근 겪었던 고용부진 사태의 원인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 주체의 적극성이 약화된 탓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심리를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일이기에 확실한 처방을 제시하기는 힘들다. 다만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기준 우리 정부의 GDP 대비 재정 수지는 1% 중반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GDP 대비 정부 부채도 12.2%에 불과하다. 이렇듯 건전한 재정을 활용해서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만드는 한편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 간접 자본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물론 1997년 외환 위기의 트라우마 때문에 건전 재정에 대한 집착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나날이 늘어나는 등 내수 경기의 부진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치하면 장기적으로 세수의 기반이 더 축소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7%부터 얻은 교훈, 건전 재정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1997년 외환 위기는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자유변동 환율 제도가 도입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 영향력이 확대되었고 기업과 금융기관이 예전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건전해졌다. 그러나 기업들의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재정긴축 정책이 시행되며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및 재정 흑자가 발생했고 내수 경기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국내 수요가 부진한 모습을 보일 때에는 두 가지 처방이 가능하다. 하나는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 경제 전체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5년부터 1%대로 금리가 떨어지면서 부동산 가격만 독주하는 등 경제 전체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다. 결국 내수 경기의 침체를 막는 역할은 정부의 재정 정책에 맡겨진 셈인데 도표 7-8에 나타난 것처럼 2016년부터 3년 연속 재정 흑자가 발생한 것은 물론 그 규모가 날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고령화에 따른 미래 복지 관련 지출 증가 가능성, 나아가 한 번 도입된 복지 프로그램의 중단에 따른 정치적 부담 등을 감안할 때 재정 지출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늘리려는 의도는 이해한다. 그러나 내수 경기가 점점 더 말라붙고 청년층의 실업 문제가 만성화되면 조세 수입의 기반도 무너질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 이것으로 돈의 역사 1부에서부터 7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